우리는 그 내용은 그 받으신 책자의 7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7페이지 중에 어제 저희가 4번 그 anxiety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것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제가 그 트랜지션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이동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게 어떤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이동한다든지, 그리고 뭘 하던 것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넘어간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런 것도 저희가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은 조금 이따가 separation anxiety에 다룰 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에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집에 가자 이러면 애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땡깡 부리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트랜지션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자폐,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폐가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액티비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멈추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멈추게 하고 다른 액티비티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요령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학생들이 예상할 수 있는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루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루틴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루틴을 가능하면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시각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체크해서 그 루틴을 체크하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쓰시죠. 그래서 미리 어떤 액티비티가 끝나기 전에 2분 남았다, 2 minutes 이런 거 경고하는 거, 이거는 많이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트 하는 트레이닝을 이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잠깐 중간에 하던 것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그런 트레이닝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장 자료들은 First and Card라는 것은, 이건 특수교육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간식 시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토의 시간이 있다든지, 이거 많이 쓰고요. 그리고 로만 카톨릭에서 쓰는 예배 순서인데요. 순서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서 이제 맨 끝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스낵 뭐 이렇게 써가지고 좋아하는 거, 이것이 다 끝나면은 좋아하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쓰기도 하고요. 이 중간 중간에 이제 또 좋아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번 정도의 뭔가 이건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어떤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아트 앤 크래프트라든지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좋아하는 것을 하고 또 조금 덜 좋아하는 거 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액티비티 스케줄을 적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액티비티 스케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하이 펑셔닝, 조금 인지 능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체크업을 하게 하고, 그것을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랑 아니면 다른 친숙한 사람들하고 떨어지는 것, separation anxiety가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한 번에 이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이 같이 계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담당할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서 그 얼굴을 먼저 익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좋아할 만한 액티비티를 하게 해줘요. 퍼즐이면 퍼즐이라든지 컬러링 같은 것들,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거, 요즘 애들은 뭐 다 좋아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놀게 하고 있고, 부모님도 같은 공간에 같이 계시다가 부모님께서는 슬그머니 사라지셨다가, 그리고 아예 가시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슬그머니 사라지셨다가
또 다시 애가 이렇게 둘러본다 싶으면 또 들어오시고, 그러는 사이에 그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있는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그 아이가 그 맡으실 선생님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저희가 페어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페어링이 돼서 낯선 사람이 스트레인저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는 거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그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인간관계 형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자폐 아이를 교육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아이하고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폐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의 지금 미국에서 자폐 아이를 트리트먼트로 유일하게 의료보험이 커버하는 것이 응용행동분석이라는 ABA라는 Applied Behavior Analysis라는 그 메토달로지만 미국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ABA는 이런 행동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릴레이션십 같은 것은 사실은 조금 배제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하고 그 테라피스트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다시 다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고쳐졌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하고 접했을 때에 내가 돌보는 아이다, 내가 베이비시터하는 아이다가 아니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지으신 완전히 풀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 아이와 지금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은 이 separation anxiety는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나를 경계하던 눈으로 보던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그 눈 맞춤을 하는 그 순간은요, 희열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은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denied access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이패드라든지 커피 달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트랜지션에 필요한 건데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이제 아이패드만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일단은 가지고 놀게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스탑을 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또 다시 주고,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종종 쓰는 그런 기법인데, 아이들이 저희가 아이패드를 원하는데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할 시간이 돼서 학습지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은 학습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산산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예 시작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또 다시 주면은 이제 뭐가 날아가냐면 뭐 의자도 날아가고 책상도 날아가고, 또 안 되면은 주먹도 날아오고 막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학교에서 최대한 피하려고 하긴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하게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게 해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놓으면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언제 다시 해? 그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아이가 일단 아이패드를 줘요. 그리고 손을 떼서 잠깐만 보자고, I'll give you back. 근데 애들은 저를 처음엔 트러스를 못하죠. 그러고 나면은 일단은 약간 이렇게 힘을 강압성을 띠면서 일단은 손을 놓게 해요. 그러고 나면은 바로 다시 here we go, you can have it back.
이것을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고받고 연습을 먼저 하죠. 그럼 한 1초, 2초 제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놓게 하고, 이것이 연습이 되고 나면은 제가 저한테 주지 않고 앞에다가 책상 위에 앞에다 놔두고 그냥 뭐 퍼즐 피스 한 개 맞추게 한다든지, 그래서 과제를 살짝 줍니다. 그럼 그거 하고 나면은 금방 다시 바뀌고, 이것을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것을 점점 더 시간을 늘려가면은요, 이 10분, 20분 태스크를 할 수가 있을 만큼 이게 훈련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내 아이패드를 뺏어가면은 이 사람 아이패드가 영원히 간 것이 아니다. 이게 한 30분만 돼도 애들한테는 영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 사람이 가져가면 나한테 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그런 트러스트를 갖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도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가져가면은 이 사람 나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다.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거고요. 앵자이어티 중에 이게 굉장히 핸들하기가 힘든 경우가 뭐냐면 이모셔널 컨디션이에요. 이게 가끔씩,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나서 이제 보름이 되셔가지고 많이들 해피하셨잖아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는 풀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이게 그래서 뭐가 좀 사건이 터지고 뭔가 잘 안 될 때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뭐죠? Is it full moon tonight? 오늘 보름달이 뜨나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 풀문이 뜨는 날 하이퍼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풀문이 뜨는 날은 무슨 달하고 지구의 사이에 뭐 만류 인력이 조금 증가한다나 어쨌다나 이래가지고 그런 자기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근데 보름달이 뜨는 날 추석 때 뒤집어진 애들이 몇 명 있어요, 학교에서도. 잘 지내다가.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이모셔널 컨디션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표정을 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더 뭔가가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막 자해를 하려고, 어떤 학생도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마사지를 한다든지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케어한다, 이런 것을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날은 네가 공부를 안 해도 돼, 좀 이지하게 가요. 어차피 공부시켜도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지 주면은 갈기갈기 찢어서 날려버리고 진짜로 의자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는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센서리 토유, 제가 나중에 다음 슬라이드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센서리 토유 같은 것들도 조금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문제 행동이 강화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앵자이어티가 있을 때 이렇게 자해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이게 그 행동이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를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학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주를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에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쉬운 퍼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수건을 접는다든지, 양말 짝 맞추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팅하는 액티비티. 그래서 거의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이제 effortlessly 그냥 주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하이퍼가 됐다고 이럴 때에 이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셔널 컨디션에서부터 관심을 바깥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면은
자기 손가락 물고 이게 책상도 두드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퍼즐이라든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퍼즐이라든지 굉장히 쉬운 태스크를 이제 이런 이제 파일 폴더를 라미네이팅을 해가지고 짝 맞추게 하는 그런 과제거든요. 이거를 한 수십 개를 준비를 해요. 이거는 평소에도 계속 하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훈련을 시켜요. 그러고 나면은 그것을 아예 조금 앵자이어티가 있다 느껴지면은 그것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거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이모셔널 컨디션에서부터 이것을 조금 벗어나고 이것을 또 이것을 과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행동이 강화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저희가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 컨디션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뭔가 칭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센서리 토이 중에는 이것은 이제 추이 토이라고요. 아이들이 자기 손가락을 손등을 물거나 이럴 때에 이것을 대신 이렇게 물게 만들어 주고 아니면은 볼 같은 거 또 스퀴지 이것도 스트링인데 고무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실리콘으로 쭉쭉쭉쭉 이것도 애들이 좋아해요. 이 세트는 저기 아마존 같은 데 보시면 이 풀 세트가 한 20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줘서 센서리 인풋을 주면 이런 앵자이티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파일 폴더고요. 이렇게 짝맞추기 이거 말고도 뭐 매칭, 소팅 뭐 각종 그 태스크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이제 행동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 기초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동은 어떤 순서로 일어나냐 하면은 일단은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선행 조건이 있어요. 엔티시던이라는 것. 이것이 보이면은 이제 행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 행동이 메인테인 되든가 유지가 되든가 강화가 돼서 그것을 계속하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이 행동이 소고가 되거나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행동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은 이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고 나쁜 결과가 있으면은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별 반응이 없으면 그 행동이 메인테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행동이 일어나는 결정이 되는데 형성되는 과정에 크게 이제 저희들이 행동주의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cially reinforced behavior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것도 이제 socially reinforced 된다는 것도 그 결과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인데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리액션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리액션에 의해 가지고 그 행동이 계속되든가 안 되든가. 예를 들면은 좀 짓궂은 아이들이 이제 트림을 해요. 하고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유 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는 그 트림을 한 애는 재밌어 가지고 깔깔깔깔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반응이 재미있기 때문에 얘는 그 트림하는 것이 소셜리 리인포스가 돼가지고 짓궂은 아이들 같은 건 같은 상황이 오면 또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소셜리 리인포스드 비헤비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 하면 negative attention seeking behavior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attention을 이제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 계신 분이 그 행동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너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일장 연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얘는 무엇이 필요했냐 하면은 그 사람의 어텐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내가 어텐션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 꾸지람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어텐션을 받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 거였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소셜리 리인포스 된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행동을 배우고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룰 가번드 비헤이비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에 두 과정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 컨시퀀스, 결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룰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조용히 해야 돼.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는 것보다 이래 가지고 그 룰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경험 못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룰 가번 비헤비어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키아에 가서 물건 사오셔가지고 가구 같은 거 조립하실 때에 룰 가번 비헤비어를 하십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인스트럭션을 따라 하시잖아요. 그 룰을 따라 하시는 것이 그 인스트럭션을 따라 하는 것이 룰 가번드 비헤이비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스트럭션을 따라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같은 그 가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더 이상 룰이 필요 없게 되죠. 그냥 하실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그 비헤이비어가 그 consequence reinforced behavior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뭐 이해를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행동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behavior chain이라는 개념은 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폐 아이들을 교회에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 비헤이비어 체인을,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지 이 자폐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헤이비어 체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련의 행동들이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A라는 행동이 끝이 나면은 그 행동의 종결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의 B라는 행동의 선행 조건이 돼서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A라는 행동이 종결되지 아니하면은 B라는 행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A라는 행동이 그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체인처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A 행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B 행동이 일어나고 B 행동이 종결이 되면은 C 행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일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비헤이비어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헤이비어 체인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가 뭐냐면 밴딩 머신 예가 있습니다. 밴딩 머신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밴딩 머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되면 어떤 과정을 내냐면 돈을 넣는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누른다, 그럼 물건이 떨어진다, 그럼 내가 물건을 꺼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체인이 끝났어요. 근데 돈을 넣는다는 잘 됐어요.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버튼을 누르는 것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엔티시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등록이 된 것을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는 큐로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아이템을 번호를 누르시죠. 눌렀는데 보통 때는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비헤이비어 체인이 끊어졌죠. 그럼 어떻게 되죠? 때리고 흔들고 이렇게 때리고 흔들고 막 이렇게 뒤를 쳐다보고 비헤이비어 체인이 쭉 이어졌을 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루틴을 이렇게 따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변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일련의 비헤이비어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끊어졌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밴딩 머신에서 원하는 것이 안 나왔을 때 내 돈 물려내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디자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을 잘 해서 그 순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련의 행동이 무르르듯이 이렇게 딱 교회에 왔을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쫙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일련의 행동 고리가 끊어지면은 이제 compulsive behavior처럼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행동에 일련의 행동이 쭉 연결된다는 것이 compulsive behavior라는 것은 강압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것이 조금 필요해요. 그 일관성 있는. 이건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태스크 애널리시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에 그 과제를 수행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순서 하나하나를 지도할 수 있고 그 순서대로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이 비헤이비어 체인이라는 것,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련의 행동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 그 비헤이비어 체인이 끊어졌을 때에 아이들은 그 우리가 밴딩 머신에서 돈 잃어버린 것하고 비슷한 반응을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크게 그 행동에는 네 가지 아이들이 그 행동을 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행동의 펑션, 기능이 네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SEAT라는 이렇게 액ronym을 저희가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SEAT, SEAT 의자. 이게 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S 대신에 M이라고 이렇게 해서 meat라고 기억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 meat라는 것은 메디컬 컨디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S나 M 그 센서리 인풋이 필요한 거예요. 그 메디컬 컨디션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모셔널 컨디션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센서리 그 인풋이 필요한 거예요. 이모셔널이 조금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애들이 자해를 행동을 한다든지 물을 이렇게 문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 행동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센서리 인풋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그 대처 방법은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센서리 인풋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서리 인풋을 저희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등을 무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손등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에 대처할 만한 그런 그 비슷한 자극을 먼저 주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센서리 토이 같은 것들을 준다든지 그리고 등을 만져준다든지 그래서 센서리 인풋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펑션 중에 한 개가 뭐냐면 escaping behavior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학습지를 주면 찢어버리면 선생님이 너가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no 여러분들 타임 아웃 이래가지고 저기 구석에 가서 앉혀놓고 하는 분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나 공부하기 싫은데 타임 아웃 시키자면 그게 퍼니시먼트인가요? 아니면은 강화가 되는 건가요? 원하는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은 그 책상에 있는 연필 같은 걸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연필을 이렇게 있는 걸 뭐 공부하라 그러면 던져버려요.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가서 주워 와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그러면은 그 물건을 던진 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또 갖다 놓죠. 그냥 바로. 그래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대체로 보시면은 관찰을 조금 하시면은 이것은 애가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만큼 그 과제를 쪼개 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0초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케이. 아니면은 이것을 이제 거의 다 해놓고 마지막 단계만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과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attention seeking behavior라는 것은 또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가지고 이제 attention을 주는 거죠. 이건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많이 일어나냐 하면 욕을 하는 경우예요. 애들이 이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너 이거 bad word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서 와서 attention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는 그 학생은 선생님 와서 나한테 뭔가를 와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면은 와서 올 때마다 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선생님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이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attention seeking behavior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잘하고 있을 때 attention을 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너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 미리.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1분에 4번, 적어도 4번 정도는 attention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뭐 만져주, 이게 손도 좀 만져줘, 등도 두들겨주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tangi블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갖고 싶은데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이거 왜 울어? 그러면 이게 아이패드 그냥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아이패드를 갖고 싶을 때마다 우는 행동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쓰는 기법은 뭐냐면은 펑셔널 비헤이비어 트레이닝이라고 그랬어요. 아이패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만약에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림 카드 같은 걸 앞에다 넣고 주면은 아이패드 보여주면은 이제 아이패드 가지고 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일어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한 2-3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 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구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마지막 글 총알처럼 5분 만에 또 나머지 것들 상동 행동 여러분들이 자폐가 있는 아이들을 접하시다 보면 이 상동 행동은 거의 뭐 많은 경우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동 행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하면은 오토매틱 리인포스먼트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 행동 자체가 리인포스가 돼서 그 행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센서리 인풋이 필요해서 그 행동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 센서리 인풋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그 보컬라이제이션이라는 그 소리 내는 거. 이 보컬라이제이션은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한 그런 소리를 계속 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이게 하다 보면 목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여튼 그 긁는 그거 자체가 좋아서 그 소리를 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조금 아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체 센소리 인풋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 이렇게 듣는 아이들 중에 헤드폰을 통해 가지고 화이트 노이즈를 들려줬을 때에 그 행동이 줄어들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센소리 인풋으로 이제 마사지라든지 뭐 손을 쥐어준다든지 뭐 딥프레셔, 배헉, 브러싱이라는 것은 그 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티끌티끌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동 행동은 갑자기 이렇게 멈추려고 하시면은 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락킹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센서리 인풋이 되는데 이게 못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다 보면은 그게 이제 aggressive behavior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aggressive behavior이라든지 temper tantrum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상황을 최대한으로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self abusive behavior는 자해 행동 그리고 temper tantrum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것은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attention seeking behavior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escaping behavior가 될 수도 있고, tangible 이도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sensory input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은 sensory input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sensory 그 behavior를 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물건 같은 걸 갖다 줘도 그 행동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그것은 이제 automatic reinforced 된 behavior라고 생각하고 sensory input이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behavior를 했는데 attention을 줬다든지 아니면은 뭐 먹을 것을 갖다 줬다든지 그 행동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것을 찾는 행동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을 그것이 sensory input에 의한 behavior인지 아니면은 뭔가 찾는 그런 behavior인지 구별하실 수가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눈 맞추는 것을 조금 이렇게 피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eye contact 자체가 아이들에게 socially reinforced behavior가 될 수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있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eye contact을 피하시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신다든지 eye contact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이제 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화가 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죠 포커 페이스 그것으로 이렇게 나는 네가 뭘 하든지 나는 요지부동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나한테는 원하지 it doesn't work for me. 그 메시지를 그것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러면은 이렇게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잠깐 사이에 그 행동을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탁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아니면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그 job being quiet 이렇게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시 시작하면 또 다시 이렇게 딱 아이 컨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플래닝을 해야 되지만은 그 원리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템퍼 텐트럼을 한다든지 셀프 오비십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선생님하고 리즈닝 할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아니거든요. 그때에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 아이들이 그것은 그야말로 와와와와 하는 그런 노이즈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명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뭐 이게 한꺼번에 두세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그 안정감을 찾지가 못하고 그 많은 노이즈가 이제 오버웰럼이 돼서 그 행동이 정말 이제 템퍼 텐트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 분이 꼭 그 학생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인차지로 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학교가 아니고 피지컬 리스트레인을 가능하면은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프레셔 같은 것들 좀 말씀드렸던, 그리고 펑셔널 커뮤니케이션 그 이유가 셀프 어뷰시브 비헤이비어 이유가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라면 그것을 주시면 되고요. 컴펄시브 비헤이비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헤이비어 체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강압 행동이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안 하면은 그거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것을 컴펄시브의 비헤이비어가 나타나면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나 저거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 말을 가르친다든지 그것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아이들이 탱크처럼 저걸 하려고 막 가는데 멈추려고 하면은 이게 또 템퍼 텐트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피하시고요. 이것은
그 학생들의 습관을 잘 파악하시면 대체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최대한 아이들 잘 파악하시고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impulsive behavior라는 것은 충동 행동을 말합니다. 강압 행동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충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클리어하게 선생님이 그 기대하는 것을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행동이 끝났을 때에, 그리고 impulsive behavior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받는 그 보상, 강화물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행동을 할 때에 그 파지티브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스테이트먼트를 주시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스테이트먼트를 주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독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뛰지 마! 이렇게 말하면은 뛰지 마? 그럼 날아다녀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되니까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든 스테이트먼트를 긍정문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attention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들 칭찬할 때 가능하면은 good boy, good girl 이렇게 그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보다 분명하게 아이가 하고 있는 것, 왜 네가 칭찬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셀프 모니터링하고 셀프 리플렉팅 스킬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조금 이제 인지 능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인지 능력이 좀 낮은 아이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셀프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예를 이렇게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끝났을 때 너 예배 시간에 잘 앉아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yes 아니면 뭐 no 이렇게 서클을 하겠죠. 그리고 I was nice to another without calling names 뭐 이런 것들, 그 타겟 비헤이비어, 어떤 행동을 정확하게 딱 그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능하면은 파지티브한 긍정문으로, 부정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 스스로가 이것을 점검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뒤에 결과가 이제 이것 때문에는 뭐가 한다. 5개 서클 하면은 이제 뭐 탤런트는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3개가 노가 서클 되면은 너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이렇게 협박도 좀 하시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프 리플렉팅은 예를 보여주면은 가능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행동이 일어났어요. 임펄시브 비헤이비어가. 그러면은 그 상황에 아이 스스로가 그 상황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리플렉트를 해보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엇을 들었니? 무엇을 봤니? 그리고 너가 그랬을 때 어떤 이모션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본인의 행동, 나 책상을 집어던졌어요, 아니면 선생님을 때렸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적어보고 하고, 다음에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들었다든 것이 똑같은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이걸 할 수 있겠니? 이걸 이제 같이 이제 셀프 리플렉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들은 이제 그냥 큰 원천적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프린시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테크닉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테크닉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테크닉보다 더 파워풀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막 가급적으로 하지 않고 좀 루스해졌어요. 나이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이들에게 사랑을 줬을 때에
그 디스플린의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이러고 했는데 그것보다 아이들이 주 7일 중에 6일을 본인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고치려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 행동을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자꾸 끌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네모인데 얘는 동그라미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의 모습을 네모에다가 자꾸 맞추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시즈밴드에서도 하루만큼은 적어도 교회에 있는 그 시간만큼은 동그라미로 살게, 동그라미로 지내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그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면, 본인에게 위험하지 않고 다른 아이에게 위험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상 죄송하지만 아까 휴식을 취하셨으니까 휴식 없이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지금 2분 있으니까 잠깐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시면서 다시 푸시고 허리 좀 펴시면 되시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또 아까 추지사님이 말씀하신 마사지도 서로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